또 새로운 뭔가를 또 만드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묻히는 케이스들이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는 성공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뭔가 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영상 콘텐츠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 아까 이제 물론 72초도 계시지만 이 롱폼 콘텐츠에서 슈퍼 콘텐츠로 가는 시대를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입니다. 예,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로 다들 콘텐츠를 소비를 하고 계신데 사실 기존의 기존의 영상 콘텐츠라고 하면 20분, 40분, 120분이라는 어떤 룰이 있었습니다. 120분이라면 일반 영화, 40분이라면 그냥 그런 어떤 전극 드라마, 그다음 20분 정도면 시트콤 정도. 근데 그게 지금은 뭐 1분, 5분, 10분이나 1분, 10분, 20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72초 콘텐츠 영역이 들어가져 있고, 그럼 10분이라고 하면 이제 그게 시트콤이나 아니면 전극, 20분이면 영화 콘텐츠가 되는 시대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 하면 당연히 뭐 콘텐츠를 짧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풀스크린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AT&T와 미국의 디렉TV가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인 오터미디어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MCN 그룹이 풀스크린이라는 데가 있는데 최근에 올해 6월쯤에 이제 풀스크린이라는 OTT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글로벌 런칭을 했는데 거기 보면 물론 영화나 이런 콘텐츠, 기본 레가시 콘텐츠도 존재하지만 자신들만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1분, 10분, 20분 내외에서 모두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짧게 만든 콘텐츠의 장점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면 그 콘텐츠를 언제든지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분짜리를 6개 에피소드를 만들면 만약에 롱폼 콘텐츠를 원하는 사업자들한테 60분 콘텐츠로 공급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60분짜리 콘텐츠를 만약에 만드셨으면 그거를 사업자들이 10분 단위로 쪼개달라 아니면 1분 단위로 쪼개달라고 했을 때 그걸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국에는 트렌드가 아무리 TV에서 더 콘텐츠를 여전히 많이 소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슈퍼,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포맷을 이제 중시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플랫폼마다 시가 사실 각각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해외는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뭐 그다음 레딧이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 트위터도 스트리밍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는 플랫폼 다 따로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그 컨텐츠들 그 플랫폼들은 대부분 컨텐츠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TV로 가면 또 다른, 갑자기 TV에서는 5분짜리 컨텐츠를 보여주면 그건 사실 좋아하는 컨텐츠는 아니거든요. 뭔가 호흡이 이제 다른 호흡이 있을 것 같은데 딱 끝나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두 개를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미디어 흐름에 맞는 포맷을 고민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숏폼으로 많이 가고 있다. 두 분도 어떻게 보면 숏폼을 만드셨던 거네요. 그렇죠. 네, 저희는 숏폼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실제로 말씀 주셨던 대로 저희가 TV에도 편성이 된 적이 있거든요. 한 두어 번 됐었는데 그때 정말 딱 말씀하신 그 형태대로 한 시즌을 통으로 묶어서 1시간짜리로 오픈을 했었고 그 이제 막 만들어서 뭔가 올리시려는 분들께 그냥 뭐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는 배급사를 따로 썼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통 구조를 정확히 몰랐었기 때문에 배급사, 플랫폼들의 구조를 잘 아시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배급사를 뒀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은 네이버에서만 오픈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딱 아무데나 말씀하셨듯이 아무데나 오픈한다고 사람들이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컨텐츠를 오픈했을 때 뭔가 홍보를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네이버였었기 때문에 네이버와 이제 서면상으로는 독점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았으나 약간 네이버에서만 처음에 오픈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약간 전략적으로 유튜브를 늦게 열었습니다. 유튜브는 올해 초에 열었거든요. 그 이유는 유튜브는 아무래도 검색 베이스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좀 인지도가 쌓여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좀
그걸 저희가 활용을 했죠. 플랫폼들과 이제 얘기할 때 우리 유튜브 안 열게 뭐 해줄래? 약간 이런 네, 그렇게 좀 활용을 좀 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뉴미디어 업계, 특히 한국의 뉴미디어 업계는 약간은 굉장히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게 6개월 안에 확 변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께는 그냥 솔직한 말씀은 이미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굉장히 많은 진입자들이 있고 그리고 영상을 만들기는 훨씬 더 쉬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막 학생들이나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영상을 만들기는 쉬워졌고 누군가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곳에 걸기는 쉬워졌으나 눈에 띄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고 결국은 저는 레드오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진입자는 훨씬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그렇다고 성공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훨씬 더 전략을 잘 짜고 들어오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쓸쓸해졌는데 죄송합니다. 저기 그 전략을 뭐 간단 힌트 같은 거라도 있을까요? 만약에 새로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상연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진입하신다면 플랫폼을 한 군데 붙잡고 들어오시는 게 제일 유리하시지 않을까. 붙잡아라. 네, 어쨌든 본인을 밀어줄 수 있는 데를 잡으셔야만 지금 네이버 유튜브에 올려놓는다고 사람들이 보지 않거든요. 볼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길게 보고 투자를 받으신 다음에 버틸 만한 체력을 갖고 밀고 나가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일단 옥수수가 많이 잡아주실 것 같은데. 아까 그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시점에 이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한 포털 업체는 충분히 밀어줄 수 있고 그때도 이제 물론 또 다른 뭐 유튜브는 굉장히 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판단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봤을 때 그걸 일부러 뒤로 미루신 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전략을 구사를 하신 건데 나름은 그런 셈이 됐죠.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배급사에서 먼저 그걸 요청을 이렇게 말씀해서 주셨고 저희도 생각을 해보니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작년에 그렇게 계속 써먹었죠. 계속 써먹었고 그러면 사실 작년에는 그럴 수 있었던 게 컨텐츠가 별로 없었어요. 작년만 해도. 근데 올해는 이미 컨텐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들어와서 저희가 유튜브를 오픈하면서도 사실은 플랫폼들에게 작년에 어떤 베네핏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건 사실은 재수없지만 조금 그간 컨텐츠가 잘 자리 잡아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전략적인 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 흥미롭네요.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채널로서 이제 푸시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고 유튜브는 특성상 봤을 때 검색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의 체력을 갖지 않으면 그냥 들어갔을 때 묻힐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신 배급사가 그 판단을 같이 해주십니다. 네, 같이 공부하면서 익혔던 것 같아요. 그 배급사를 잡는 것도 팁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뉴미디어에서 배급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한국에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찾아서 또 그런 사실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 네오터치 포인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작년에 생긴 회사인데 네이버 쪽에 계시던 분이 나오셔서 만드시면서 플랫폼들 간의 접점을 만들겠다고 회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랫폼과 사용자 간의 접점을 만드시겠다고 해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쨌든 업계에서 굉장히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플랫폼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뉴미디어 컨텐츠 회사만 지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배급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네요. 충분히 더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마이크 하나 더 준비됐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플랫폼 사업자 관점으로 봤을 때 아까 되게 좋은 얘기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하나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사업자 입장으로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MPN을 하라, 멀티 플랫폼 네트워크를 활용해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멀티로 들어오는 컨텐츠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에 있어? 근데 굳이 우리가 이걸 왜 활용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충되는 얘기인데
여기 72초 같은 경우는 많은 곳에 뿌려야 되지만 예. 저희는 예를 들면 저희라고 하면 옥수수나 이런 얘기 아니라 그냥 만약에 플랫폼 사업자 입장으로는 네. 많은 곳에 뿌려지는 콘텐츠를 갖고 왔을 때 과연 이거 수익이 날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예. 광고를 많이 볼까라는 또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정해진 예를 들면 스토어라고 보시면 정해진 쉘프가 있는데 네. 거기에 누구나 다 아는 제품을 놓으면 더 많이 팔릴 것 같지만 예. 다른 데서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가 있는 콘텐츠들이 많아야 된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오리지널을 계속 제작하는 거고 예. 근데 오리지널 또 제작하다 보면 그건 또 너무 많아지면 또 그게 또 홍보가 안 돼가지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한 파트를 먼저 잡고 그거에서 콘텐츠 수익을 얻어내는 모델들을 많이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많은 곳에 뿌린다고 해도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시청률이나 예를 들면 뷰라고 하죠.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독점적으로 어떤 곳에서 어떤 주기적으로 배급받을 수 있는 매출을 발생해 줄 수 있다면 그것들이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결국엔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뭐 큰 회사들도 결국 정기적인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간다고 해서 꼭 수익이 이어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독점성을 아까 흥미로웠던 게 뭐 계약은 안 했지만 도의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쵸. 구조상으로. 구조상으로. 그거 팁이네. 그거 팁이네요. 네. 최 대표님도 어떤 그런 플랫폼 전략이 있습니까? 예, 있죠.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좀 이제 자체 사이트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사이트를 꼭 하나 우리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근데 이건 저희 좀 뉴스 회사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왜냐면 그렇게 뭐 동영상과 달리 뉴스를 그렇게 많이 돈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알아서 사이트에 대해서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좀 존중해주는 파트너를 찾죠. 근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트래픽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사이즈상 트래픽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플랫폼 업체들은 일링크를 해주길 바래요. 쉽게 말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좀 머슴살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표현이 좀 많잖아. 아무튼 거기서 뭔가 이제 쟁기질하고 농사를 짓길 바라지. 그냥 우리가 알아서 농사 지어서 납품하겠다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존중해 줄 수 있는 사업 이제 정책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페이스북이었어요. 걔네들은 왜냐면 아웃링크가 가능하거든요. 딱 클릭했을 때 바로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굉장히 보수적이니까 그래서 네이버하고는 처음부터 이제 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런 걸 저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우리 상생하려면 아웃링크를 허용해 줘야 되고 사이트에 트래픽을 줘야 된다라는 걸 늘 말하고 다니는데 다행히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톡이 되게 전향적으로 아웃링크를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너무 이건 놀라운 일이고 이건 생태계적으로 너무 좋은 일이다라고 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저기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조건 아웃링크를 이제 허용해 주냐가 이제 그러고 그걸 잘 허용해 주는 사람이 이제 저희가 모셔야 될 그런 이제 플랫폼이죠. 아까 우리 성 대표님 말씀하신 그 팁하고 비슷하네요. 처음에 밀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예, 잘 맞는 파트너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또 하나 배워갑니다.